네, 됐나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팅의 성공률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정보이실 거예요. 50%는 소개자, 30%는 장소, 그리고 20%는 스폰서에 달려있다. 즉 80%는 소개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반에 저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미팅의 결과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유산화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팅 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미팅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미팅 전에는 정보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뭐냐면 그 신규분한테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냥 유산화 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뭔가 제품 팔러 오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잘 프로모션 해주셔야 돼요. 네트워크 프로모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원래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유산화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셔. 아니면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유산화를 너무 잘하고 있어. 아니면 전직은 이랬는데 너무 유산화를 지금 잘하고 계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뭐 똑부러지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칭찬. 그래서 다 있으실 거예요. 스폰서님의 어떤 그 장점이 만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잘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게끔, 그리고 이분한테 이렇게 좀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 자세를 갖추고 만나는 것과 그냥 유산화 하는 사람이야. 그냥 뭐 영양제 이런 거야.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님한테는 만날 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마 이 양식은 보셨을 거예요. 그 신규 프로필이라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초대할 때 이걸 작성해서 올리는데요. 받아보면 막 채워진 것보다 빈 게 더 많아.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 성공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도와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미팅할 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이걸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미팅이 잡히면 또 올려주시고요. 사실 스폰서님들이 미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전날 꼭 다음날 만나는 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팅할 때 저도 미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하게 사실 만난 자리잖아요. 서로 바쁘니까 사실 시간을 되게 맞춰가지고 귀하게 낸 자리인데 그냥 제대로 미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주차 자리 뭐 이렇게 그 장소가 익숙한 장소여야 된다는 거 먼저. 그리고 좀 미팅에 집중할 수 있는 좀 조용하고 그런 장소여야 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그냥 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나도 낯선 곳인 거예요. 그 사람도 낯선 곳이고. 그래서 서로 막 주차를 못해서 막 서로 헤매다가 늦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찾는 것도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한 장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쪽 지역에서는 가본 카페가 괜찮으면 주차도 괜찮고 어떤 자리도 괜찮고 하면은 거기를 좀 잘 해뒀다가 이쪽 근처에 미팅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미팅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는 어떻게 앉으시면 되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미지로 표시를 했거든요. 본인이
신규분과 같이 앉으시는 거예요. 소개자가 신규분이랑 같이 앉으시고 반대편에 스폰서님이 앉고 그렇게 앉고 그리고 문 출입구가 사실 보이면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막 커피 주문하러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산만하거든요.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등지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좀 큰 데가 있어요. 되게 큰 데는. 그런 데는 조금 미리 이렇게 좀 개인 카페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조절해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데도 그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스타벅스 저희가 선호하지 않잖아요. 자리도 불편하고 테이블도 똑같을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제나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그런 곳 말고 조금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값은 소개자가 지불하는 거. 사실 어쨌든 이렇게 먼 시간 내서 사실 스폰서님이 와 주셨으면 그 정도는 조금 해 주시는 게 좀 예의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차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왜 결국엔 내가 어떤 사업의 기회, 이런 좋은 기회를 알려드리는 건데 왠지 내가 카드를 이렇게 꺼내는 게 조금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다른 라인 미팅이나 아마 스폰서님이 훨씬 많이 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 자리에는 좀 먼 시간 시간 내셔서 이렇게 먼 길 와 주셨으니까 조금 예의 있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렇게 하는 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팅을 할 때는 어 사실 모르는 분이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소개자분이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만나서 약간 이렇게 멀뚱멀뚱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분이고 요쪽에 오늘 나온 분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서로를 소개해 주는 거 를 해 주시는데 소개를 해 주실 때 어떻게 해 주시냐면 아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스폰서에 대한 호일러를 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 나온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이렇게 나온 지인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되게 이 정도 버는 친구고 되게 잘하는 친구고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엔 뭐 누가 잘났고 누가 얼마를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유산화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산화를 하러 온 어 분을 당연히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신규분들한테 그냥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이분이 굉장히 내가 열심히 사는 친구고 나랑 이렇게 되게 믿음직스러운 친구고 이래서 이 일을 알려주고 싶고 요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시 스폰서를 조금 잘 프로모션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미 그냥 약간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좀. "그래 뭐 한번 설명해 봐. 날 설득" 음 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소개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분이 귀를 열고 듣느냐 아니면 "한번 설명해 봐. 어 나보다 못 버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순간 이 일은 하찮게 되겠죠. 그쵸? 어마어마한 사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팅이 진행될 때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물론 사업의 기회를 그분한테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조금
조금 전화 받으러 나갔다 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와 있는 물론 그 나오신 분이 되게 관심이 있고 하면 또 집중을 하시겠지만 쪼끔 아직은 그 정도로 오픈돼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들락날락거리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보고 이러면 그분도 똑같아요. 그냥 그분이 있으면 잠깐만요." 하고 전화 받고 또 이렇게 집중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런 그럴 땐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미팅에 집중하고 그분의 얘기에 경청하고 호응해 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쪼끔 집중이 흐트러졌다가도 그 신규분이 다시 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소개자분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고 쪼끔 웃어 주고 호응도 해 주고 그리고 쪼끔 이렇게 노트 같은 거 가져오셔 가지고 내용 중요한 거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어 그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본인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미팅이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궁금한 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방향이 이렇게 딴 데로 새면서 어 이렇게 지나치게 내용이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흐름이 끊기겠죠.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가 쪼끔 이해가 부족하거나 고민하는 부분은 사업 설명 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하고는 싶어 하는데 좀 바빠서 본업이 너무 바쁜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 얘기들. 어 그런 얘기들은 쪼끔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해 주시면 되고요.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클로징이죠. 음. 근데 이 처음에는 설명 들었으니까 '이 친구가 선택할 거야.'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 그냥 쪼끔 주저되는 거예요. '괜찮긴 한데 조금 할까? 말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상황일 때 결국 그분이랑 같이 건강 챙기면서 돈도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자리를 조금 이렇게 비워 주시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뭐 둘이 얘기를 할 때 그때 본인이 클로징을 하시는 거예요. 음. "나 이거 되게 열심히 할 거야. 나 한번 해볼 거야. 야 같이 해 보자. 다이어트 한번 해 봐. 진짜 괜찮아. 나 믿고 해 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소개자분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이렇게 상황상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웅도 해 주시고 근데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쪼끔 그 배웅도 해 주시고 그렇게 배웅해 주시다 보면 또 스폰서님이 "둘이 잠깐 짧게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어느 시스템에 뭐 와 보시라고 하셔라." 이렇게 또 팁을 주시잖아요. 고런 중요한 또 순간이니까 고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막 미팅을 하다 보면 물론 스폰서도 그분의 내용이 굉장히 경청해요. 그리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막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